가르쳐 드리는 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어떻게 했죠? 첫날 일을 중에 첫 달이 제가 볼 땐 가장 소중한 날인데, 첫날이 제일 소중하다고 그랬는데, 오늘 감동은 아마 오늘이 더 클 거예요. 드디어 나도 했구나. 그리고 했는데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두 번 점검해보니까 맞죠?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점검해도 벌써 딴 사람 맞는 걸 점검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갈수록 자신이 붙는 거는 이거를 우리는 측정 대상에 집어넣었다는 거고요. 측정 대상에 집어넣었다는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평가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수맥이나 또는 뭐 풍수나 아니면 기운을 보거나 뭐 어디서 보내고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부 다 신비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내가 수맥 땅속에서 올라오는 걸 라인을, 그것도 여러분이 수맥을 찾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작은 라인이 하나인 라인을 지금 찾아낸 거예요. 그 제가 그리는 것만큼 정확하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관련된 라인을 찾은 거예요. 그죠? 폭도 지금 하신 폭은 요 정도 되고 요 정도고 지금 더 작아요. 요만한 거를 지금 폭을 찾은 거예요. 수맥이 흘러가는 라인을. 저 땅 속에 물이 있어 갖고 있는 거를, 그거를 그 지층 사이에 구조가 좀 있어 갖고 공통점이 있는 라인 중 그렇게 한 걸 찾은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이 친구는 좀 늦게 하느라고 그랬지만 나중에 점검하셔도 되지만, 점검을 해보니까 두 분이 해도 제가 점검한 것처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맞다 틀리다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더니 이게 움직이던 게 일리나 자석이나 뭘 갖다 붙였더니 이 되더라. 그러니까 집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좀 해보고 싶으면, 일리는 뭔가 신비해 보여. 그죠? 숫자를 써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거기다 건전지 같은 거 든다 그랬죠? 막대 자석은 문방구에서 사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건전지는 집에 있는 거 잠깐 떼면 돼요. 뭐 저기 어디야, 시계, 저런 시계에서 잠깐 빼도 되고, 다 쓴 것도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서 대신 바꿔서 한번 놔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래도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면, 자석이나 건전지 같은 거, 전기는 우리가 무슨 과학적인 것 같아요. 그쵸? 그걸로 막으면 뭔가 대단해 보이는데, 거꾸로 일리가 더 대단하죠. 이거는 밝혀진 힘도 아니고 숫자 써놨는데, 자석이나 건전지는 똑같이 되는구나.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여기는 우리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어떤 에너지 흐름은 있는 거구나. 그걸 이용해서 막아지는가 보다. 이렇게 점검을 댁에서들 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숙제된 것들 이렇게 해보시면서 잘 찾아지면, 잘 한 날을 그렇게 점검을 하시면 되고, 딴 사람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인데, 이 방식을 예전에나 지금이나 수맥 가르치는 사람이 본인이 측정할 수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못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걸 가르쳐 줄 수 있게 된 거는, 저도 우연히 라인을 찾아서 막는 걸 찾았기 때문에 지금 점을 많이 찍었죠. 점을 많이 찍었는데 자석이든 건전지든 일리를 쓴 거든 갖다 놓으니까 움직이는 걸 찾았는데 그 중에 안 움직이는 걸 골라낸 거죠. 그죠? 과학이란 건 그런 거예요. 했는데 어떤 걸 갖다 놨더니 안 움직이는 것만 공동으로 찾아내면 요것 때문에 영향받는 것만 골라낸 거죠. 그거가 원리는 다 모르지만 어떻든 여기에 영향받는 건 다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분석으로 공부를 시작해 나갈 거다. 그리고 저희 공부는 어떻게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어떤 이름을 붙이는가는 갈수록 제가 설명을 다양하게 붙일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찾아서 여러분이 뭘 갖다 썼는데 그걸 썼더니 여러분이 못 찾는 일이 생겼어요. 저한테 속지 않았죠. 여러분 이거 분명히 조심해야 될 게, 저한테 세뇌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두 분이 교차해 보니까 확실히 진짜죠. 그게 점점 해서 사실은 도술이나 도라는 게 별게 아니라 우리 삶을 찾아가고 그걸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삶을 보는 눈을 냉철하게 해서 어디 속지도 않으며 또 남을 속이지는 당연히 않아야 될 거고, 이거 해놔요. 그러다 보면 건강 찾고 행복 찾고 또 필요하면 풍요도 찾을 수 있고, 그 풍요는 여러 가지죠. 정신적인 풍요, 물질적인 풍요 다 가능하죠. 그래서 왜? 냉철해지는데
그래서 이론이 문제가 아니라 이론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옛날 성인들이나 도사가 꼭 했던 일은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이 책 보고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삶을 돌아보고 야, 우리 삶은 이런 거야. 그걸 갖다 그 시대에 인정된 말로 정확하게 했고 제자들이 받아서 옮겨 쓴 게 우리가 내려오는 성경, 불경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 방식은 어떤 게 쉽겠어요? 책을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이 위세는 빌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 얘기가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 아닌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우리 이야기고 내가 몰랐던 내가 생각보다 대단하구나. 자, 처음에 뭐라 그랬죠?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 시작하는데 알던 나,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내가 모르고 있는 나가 있는데 특히 이번에는 내가 알고 있는 몸, 내가 모르고 있는 몸, 그래서 내가 모르고 있는 몸을 알기, 모르고 있는 내 몸 알기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몸에는 이렇게 놀라운 걸 해내는 힘이 있어요. 그죠? 놀랍죠, 이게. 근데 그 몸을 잘 쓰는 건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으려고 냉철하게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걸 알아내는 시스템이 여러분 안엔 내재되어 있다. 이것까지는 아무 불만이 없죠? 부인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설명드린 게 뭐 특별한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죠? 여기에 부정하고 할 만한 얘기가 하나도 없죠? 부정할 게 있으면 가서 고민하셔서 찾아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용어가 조금 멋있어지면 금방 철학적인 것 같고 금방 신학적인 것 같은데 철학, 신학이라는 단어도 다 인간이 갖다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린 그런 단어에 속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철학의 원래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게 영어로 얘기하면 필로소피잖아요. 소피아가 지혜거든요. 사랑하는. 필하모니아, 하모니를 사랑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거. 이게 철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지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는 거죠. 지금 저희는 사실상에 정말 살아있는 철학을 시작을 하는 거고, 철학이야말로 따지고 보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왜곡되지 않고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거죠. 그죠? 여기도 이유 없죠? 뭐 별로 이상한 얘기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문자도 별로 안 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가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한 거를 어떻게 보면 거의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놀랍죠? 이래서 여러분이 놀랍다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놀라요. 그리고 오늘의 이 감동을 잊지 마세요. 제가 사진 찍어 놓으라 그런 거는 제가 보면 제일 처음에 엘로도 돌아가는 거고요. 왜? 이런 게 나한테 있다고? 이거고, 두 번째, 오늘 같이 끝나는 날, 야, 이게 되는구나. 방법만 쓰면 내 안의 몸을 잘만 쓰면 이게 되는구나. 잘은 써야 돼요.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셨던 것처럼 특별한 도사나 도술이 난무할 것 같은데,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배운 게 나중에 별거 없을지는 몰라도 그 별거 없는 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는 세계적으로 몇 명 없어요. 그건 제가 아주 장담할 수 있어요. 왜? 원칙을 그대로 우리가 밟아가기 때문에 보통 공부를 건너뛰어서 하거든요. 지식을 중심으로.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걸 해놓으면 귀농을 하신 분이나 뭐 하나 자연을 바라볼 때 자연을 보는 눈이 다르고 그 땅에 심는 작물을 고르는 데 다르고 우리 정호군처럼 젊은이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회사를 들어가거나 어떤 임무를 맡으면 그걸 해나가는 눈이 더 딴 사람보다 달라질 수가 있죠. 외워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르게. 김기덕 감독 32살에 영화 보고 36살에 영화 찍고 그리고서는 최고상 황금사자상을 타는 이런 이상한 일을 만들어내잖아요. 겁 없이 달려들고 관찰하는 눈이 있고 영화란 건 이래야 되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달려가고 기존의 생각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거. 뭐 제 희망은 그 사람이 조금만 더 인생이 따뜻하면 영화 훨씬 더 따뜻해질 건데 날카롭고 냉철하긴 한데 아마 이제 그건 좀 따뜻해지셔야 될 것 같지만 한 번에 다 되지는 않죠. 자기가 넉넉해져야 따뜻해지지. 그 세상에 이제 불리하고 불합리한 거를 이끌어내서 고치고 싶어 하죠,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영화를 통해서 이제 하시는데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르지 않아요.
새로운 눈을 가지고 보면 그게 영화가 됐든 또 많은 도인들 뭐 이런 것도 그 도인도 몇 분 보셨죠? 아이 때문에 그분들한테 오늘 한 거 하라 그러면 아무도 못할 거예요. 철저하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된 도술 한두 가지는 배울 수 있지만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내가 뭐 했는가를 모르는데 아까 제가 손을 이렇게 따라서 몇 개 그려 보여드렸죠?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사실은. 물이. 꼬불꼬불했다 이 돌아가는 걸 다 찾지 못했는데 찍어내. 근데 아까 질문하셨죠? 그게 돼요? 여러분도 다 돼요, 연습하면. 근데 이제 그건 연습이 되면 지금은 이건데 나중엔 안에서 흘러가서 그 찾아가는 걸 이거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 달부터는 또 이제 수련 방식이 조금씩, 다음 주부터는 약간씩 더 이제 진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몸을 더 잘 사용하는 법이 되면 이게 돼요. 춤을 추려면 춤이 될 것이고, 무술이 한다 그러면 무술처럼 이 동작이 바뀔 것이고, 이게 무술처럼 힘있게 하려면 근육서부터 쓰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되고, 춤처럼 하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한국 춤처럼 동작이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거랑 달릴까요? 같을까요? 달라 보이죠, 지금은? 제 온몸이 다 움직이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 힘을 통해서 온 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춤이 되고, 이 춤을 제가 아까 이렇게 하는 거 봤죠? 그 춤을 한 점에다 모아서 그 라인을 찾아서 그려야 되겠다 하면 측정을 하는 건데 춤이에요. 그렇죠? 손가락 춤이죠? 이것도요. 그래서 하는 법 다 가르쳐 드려요. 저처럼 잘하는 거는 여러분이 연습해야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러나 하는 방법은 다 가르쳐 드려요. 저는 그런 거 숨기지 못하는 게 재주인데, 여러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나눌 때, 수능을 나눌 때, 그 저기, 1, 2 있잖아요. 숫자가 1, 2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숫자도? 그건 수억만 가지가 있는데, 네.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여러분이 사상체질, 사상 뭐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이게 과학적인 걸로 태양과 태양, 소양과 소음, 이런 식의 배열을만 정확하게 하면 한쪽에 에너지 흐름이 생겨요. 그건 1, 2의 원리인데, 그건 언제 설명 한번 할 건데, 그런 배치만 해주면 다 돼요. 그리고 더 재미난 건 이런 것도 돼. 일자에다가 그 일을 쓰고 쌀알을 놓으면, 그러고 테이프로 붙여요. 그러면 그것도 막혀요. 숫자 일자에다가 쌀알 하나를 딱 가지고 해가지고 반창고나 아니면 스카치 테이프로 딱 해갖고 하면은 이것도 돼요. 안 되는 숫자가 대부분이고 되는 게 있는 거죠? 아니야. 1, 2, 3, 4, 5, 6, 7, 8 모든 숫자가 다 되는데, 예를 들어서 1, 2 쓰는 것처럼 내가 3, 4를 흉내내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배열 방식만 알면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무한히 맞아요. 원리만 알면 무한히 그 원리도 다 가르쳐 드려요. 원리 뭐 그것도 숨기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죠. 1, 2를 쓸 때와 또 다른 걸 쓸 때 그 에너지는 막히긴 하지만 조금 다르죠. 모양이 다르면 에너지는 달라져요. 근데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는 아마도 엄청난 세월이 지나야 증명이 될 거고, 그거를 증폭하는 것만 되면 제가 볼 때 에너지 문제는 끝나는데, 사실은 제가 그 예전에 돈 벌고 싶을 때는 이걸 증폭하는 것만 키우면 내가 돈을 버는데, 그것만 차에다 붙여놓고 나면 발전기 필요 없이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 또 인상 걸듯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건 그거대로 쉽지가 않아서. 근데 에너지는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증폭을 해서 실제로 쓰게끔 만들려면 질을 떨어뜨려야 돼요. 질을 떨어뜨리는 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전기나 자석처럼 기운의 질을 떨어뜨려야 돼요. 지금 하는 게 훨씬 질이 고급이에요. 근데 고급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증폭하는 것보다는 사실 기운에 같이 질을 떨어뜨려서 현실 세계에 있는 기계하고 맞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무지하게 매달리다 보면 어느 날 또 뿅 하면 또 나올 텐데, 그게 이제 관심이 적어져가지고, 한때 꽤 했어요. 한 1년 했지, 그거 제가. 그리고 자동차에도 붙이고, 온갖 짓을 했어요. 그래갖고, 기름 넣으면 자동차 엔진통에도 붙여보고, 그 다음에 휘발유통인데 근처에도 붙여보고, 해가지고, 그걸 점검을 하려니까 꼭 뭐 소위 얘기하는 만땅, 기름을 훌로 채워가지고, 쓰는 걸 노상 기록을 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더 가나, 덜 가나. 이거 하다가, 1년쯤 하니까 좀 귀찮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심이 이제 이런 쪽에 더 깊이 연구하는 쪽에 첨가의 관심이 더 깊어지는 바람에 그 연구를 멈췄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적에 관한 연구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부적을 잘못 쓰면 엉터리고, 잘 하면 숫자 1, 2는 어떻게 보면 그 가진 꼴의 에너지, 꼴값은 풍수에서 얘기하는 거나 또는 사람 관상, 족상, 수상 이런 거 다 얘기하잖아요. 손금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지문으로 바라보는 거, 이게 다 상이죠. 귀가 생긴 거 이런 거. 그것도 다 모습으로 보는 꼴값. 우리말로 꼴값을 연구하는 건데, 이것도 꼴값의 연구예요. 그래서 꼴값을 뒤에다 갖다 붙이는데, 그러니까 저걸 1, 2를 흘려 쓰면 안 돼, 이건. 네. 흘려 쓰면 효과가 없어요. 1, 2를 정자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상징이 아니라 진짜 1, 2의 모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궁금한 게 많군요. 네.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 드리는 거 이렇게 원리 물어보셔도 좋아요. 근데 일단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철저하게 해서 가능하면 몸에 완전히 붙게 만드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6개월이면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들 열심히 안 하셔요, 제가. 그거 좀 답답한데, 초기에 이게 오늘 재밌었죠?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오늘 1, 2 하나 붙여서 그 정도 막았잖아요. 그 남아있는 정도 결국엔 다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거는 낳고 나머지 놓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게 이제 라인이 몇 개인지가 나오면 그렇게 막으면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이 테스트한 거 정도는 현실에서는 별로 안 막아도 될 정도로 작은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나중에 보면 이게 좀 세게 걸리거나 이게 빨리 돌아가는 것들은 나중에 이 차이도 느껴지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센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배우면 이제 좀 더 큰 거를 구별해낼 수 있고, 그것도 숙제를 내게 되는데, 그러면은 큰 것들은 막아줘야죠. 대개는 막으실 거 있어요. 막으세요. 그리고 그 찾아서 지금 배운 것처럼 막아서 안 걸리면 여러분 영향에서 벗어난 거죠. 그렇죠. 이걸로 찾아지다가 안 찾아져. 그 영향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1, 2 하나 붙여가지고 그 영향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판이나 이런 거 까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확실하게 막힌 거다. 그 막는 거는 반경이 어느 정도까지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중요한 질문인데, 사실 이런 게 해보고 질문해야 되는데, 이 동네나 산에 가서 해보고 질문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대답해 볼 수 있으려면 제가 해봤었기 때문에 대답하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그거 궁금해서 해봤어요. 그럼 라인을, 이 질문 잘 하려면 라인을 하나 길게 찾아가야 돼, 이게. 그래갖고 해봤더니, 끝까지는 못 찾아갔는데,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제 그 하남시, 거기에 한 그 전원주택에 잠깐 사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를 찾아가지고 쭉 봤더니 꽤 가더라고요. 한 몇백 미터는 다 없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아파트다. 3층에서 붙였다. 엄청 위로 가서.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아파트나 집에서 사시면 그 질문을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집을 막으면 옆집이나 지나가는 라인은 다 막힌다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아파트다. 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집을, 자기 집을 막았는데 그 윗집에 누가 아픈 게 갑자기 사라졌다. 표낼 건 아니지만 자기 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 초기에 좀 공부 삼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근데
그 특정 그 라인을 나갔잖아요. 근데 나머지 막지 않은 또 거기도 그 흐르는 또 라인을 찾아서 막아야 되잖아요. 네. 아까 정사각형 안에도. 그렇죠. 그 아까 그 질문이죠. 네. 예, 그 안에도 그런 일일을 여러 개를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대신 그 안에서 붙여놓으면 네. 그 가지치기 나간 건 다 없어졌겠지.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름에 집에서 붙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은 그 실력이 또 숙제 해오시기 바쁠 테니까 실력이 너무 크다고 해서 한 장으로 해드렸는데 반장, 시간이 있으면 2장 하셔도 되고요. 한 10장 해와도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해와요. 가운데 다 붙여놓으면 지저분하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끝에도 찾을 수 있죠. 끝에. 그 끝을 돌면서 갖다 붙이면 지저분한 건 좀 감출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실력이 없어서 바닥에 붙여야 되지만 실력이 붙으면 이 천장에 보면 몇 개 붙어있죠. 이렇게. 잘 보면. 지금 여러분 공부시키는데 다 막으면 안 돼서 이 큰 것들은 몇 개들 막혀져 있어요. 여기에. 천장에 붙이는 거는 천장에 붙이는 건 여기를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수직으로 올리면 되는데 지금 뭐 안 되면은 뭐 이렇게 추 같은 걸 이용하면 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점검 다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앞서가지만 나중엔 다 됩니다. 근데 원리는 이렇게 붙이는 것이면 되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면 공부하실 동안은 옆에다 붙이죠. 옆에다. 가운데는 청소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선 끝에다 붙여서 연습하시고 일단은 다음 주니까 숙제 하시는데 더 초점 맞추고 하다가 보니까 워낙 큰 것 같아. 한 김에 막으세요. 그런 건. 막으면 아주 확실하게 살아나지. 그러면 그 라인 때문에 받는 충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남한테 동기부하는 것만이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그 얘기 안 했나요? 지난주인가? 제가 미국에서 그 필라델피아 쪽 갔다가 그 깨진데 거기는 공사들을 튼튼하게 해놓으니까 바닥이 딱 깨졌는데 수맥이 크게 가는데 양쪽이 다 깨지지 않고 한쪽이 깨지더라고 보니까. 근데 큰 라인 따라 쫙 꺼졌는데 폭이 한 이만해 수맥이. 근데 보니까 제가 신세지구 있던 집에 길 건너 앞집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미국에 보면 타운이 해놓으면 이제 도로래봤자 도로 앞집이래봐야 타운 내의 도로라 뭐 이렇게 차가 다니는 게 아니죠. 자기 동네 차밖에 안 다니고. 근데 거기 딱 가운데 지나가서 현관 쳐서 이렇게 보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갖고 이 집엔 틀림없이 문제가 많네 그랬더니 수맥이 크니까. 그리고 어느 방으로 해가고 방보다 딱 치고 가는 거야. 그럼 누군가는 잘 것처럼 생겨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집이 싸대요. 그 동네가 부촌이었는데 그 집이 거의 반값. 그래도 잘 안 온대요. 그리고 여자 교수가 그 집 주인이 죽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기운이 워낙 크면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건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집도 그렇고 산소도 그렇고 찾아가서 이거 막으면 막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하다가 보면 참 처음에 좀 많이 하셔서 자기 집 막으면 자기 집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의 집도 된다. 제가 이걸 했더니 예전에 이런 질문을 누가 하더라고요. 윗집은 자기가 정말 싫어서 그 집만 피하고 막아주는 방법이 없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마음 좋게 쓰라고 그랬지 그냥. 막기 싫대 자기 집을. 그것 때문에. 땅이 갑자기 꺼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것도 밑에 그런데도 수맥 같은 게 작용할 확률이 크죠. 그 지층 구조가 이제 수맥만은 아니지만 수맥 같은 게 지나가고 강하게 가면 이제 그 꺼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있죠. 그 수맥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감지가 돼서 찾을 만큼 뭔가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꿔서 표현하면. 근데 이게 지나치게 크면 인체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아서 벗어나면 그 영향에서 벗어나니까 수맥의 물 자체를 막은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올라오는 우리 몸을 교란시키는 파장을 막았다는 거, 파동을 막은 거예요. 그 눈으로 보는 사람 표현에 의하면 아주
세게 거칠게 지나가다가 딱 맞고 나면 같이 뽀얀 수증기가 이쁘게 피어오르듯이 피어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타격을 안 주는 거죠. 자, 또 질문 없으세요? 다음 주 숙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전지 반절에다가 오늘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 반절을 밑에다가 끝에다가 움직이지 말게 고정시켜 테이프로 붙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집이면은 집에 약도를 다른 조그만 종이 A4 용지에다가 대충 그려가지고 이 부분이 집의 어느 부분이다를 저한테 설명하게 해주시고 그 반절지에다가 오늘처럼 점 먼저 찍고 해갖고 라인을 지금처럼 이렇게 점 찍은 거를 동그라미 표시, X표 표시하던데 해갖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열심히 하시려면 여기서 시험이니까 하나밖에 안 했지만 자신 붙었는데 뭐 한 대여섯 개 라인 찾아갖고 오시면 돼요. 됐죠? 1, 2 붙이고 또 예. 1, 2 붙이면 그건 해결되니까 나머지 갖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5,000원 숙제하는데 하나만 하기는 좀 섭섭하죠? 근데 여기 갖고 오는 것도 이장님께서 검증하시니까 여기서 하죠. 이거 여기서 그럼 여기서 하죠. 대충 하면 안 되네. 대충 하면 틀리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냥 나중에 진짜 그럼 신기하죠. 안 가보고 어떻게 맞추나. 그것도 여러분 나중에 가르쳐 드려요. 멀리서 하는 법도 제가 하는 건 다 가르쳐 드려요. 지금은 이게 굉장히 신기해 보이죠? 나중에 그 방법 가르쳐 드리면 네 하고 질문도 안 해요. 한 몇 개월이면 사람이 싹 뺏겨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잘할 줄 알아야 돼요.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하셔야 되고, 특히 실제로 생활에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다른 데 변형하시는데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팀에 했나 어디다 했나, 진짜 천재의 조건이 보통 천재는 암기력 좋은 사람. 진짜 암기력 좋은 사람이 이렇대요. 옛날에 제 수학 선생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학교 다닐 때 천재가 있었는데 학교 교육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대. 어느 날 자기 집에 놀러 오더니 영어책 좀 보여주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발음기하고 뭐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영문을 했는데 이틀 뒤인가 나타나서 나한테 뭐 물어보라고 그래. 도른놈이죠. 다 대답하더래. 우리 그런 거 보고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진짜 고급 천재는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전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전환 능력은 이 공부를 잘했는데, 그거 보통은 한 과목 잘하면 딴 과목 잘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서 원리를 알아서 딴 데 원리를 옮겨갈 수 있는. 이게 리더에도 가장 큰 특징이에요. 진짜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훌륭한 사람을 뽑으려면 이 리더의 전환 능력이 있는 사람이래야. 하다못해 회사 경영을 했어. 근데 정말 잘했어. 그런데 나랑 다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맞춰서 이 조건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이렇게 바꿔야지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그 사람이 오늘 선언한 안철수든 문재인이든 또는 뭐 박근혜든 되는 건데, 그 전환 능력은 없이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이거 갖고는 잘 안 되는 것이,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 능력이 뛰어나면 리더십은 리더십에도 그렇고 보는 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걸 잘 보면 회사에서 뭐 관찰할 때도 달라지겠지, 그죠? 그래서 상황을 바라보고 연습하고 읽어내는 연습, 이게 중요하죠. 그럼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 사실은 샐러리맨의 신화였죠. 저희들 공부할 때 저 사람처럼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통령만 안 했으면 그 신화로 남았을 거예요. 대통령 하고 나니까 저게 옛날에 알던 저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영 정치를 모르는 거 아니야 하고 온갖 욕을 해대기 시작을 해요. 그럼 물론 이제 반대파들에서 무조건 욕하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 또 실수 덩어리도 꽤 있어요, 그죠? 그런 건 전환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아시다시피 학생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고대 다닐 때. 그래가지고 나라의 골칫거리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보부 같은 데 추천도 받고 해가지고 이런 애 한번 밀어주면 어떨까 해가지고 현대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전환했죠. 열심히 뛰는 걸.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걸로 이바지하는 걸로 바꿔가지고 거의 최고로 빨리 성장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전환 능력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면 된다는 건 머릿속에 있는데 시대가 바뀌었거든. 시대가 바뀐 게 대입을 해줘야 새 시대의 지도자인데 이 약간 헌 시대의 지도자하고 이 새 시대의 지도자하고 적응을 잘 못하면 물론 그 양반이 소문에 지금 나쁘다고 하는 것만큼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10개 했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도 흠잡을 일은 제법 있어 보이는 건 그분이 그런 전환 능력이 좀 모자라는 거죠. 아예 없다가 아니라 좀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 이거 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면 전환 능력이 생겨요. 그 전환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그냥이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고 사물에다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를 연구하는 사람은 전환 능력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사물이 이런 거야 라고 외운 게 아니라 이런 거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니까 이게 되는구나를 배운 거죠. 본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본질적으로 바라보고 나는 누구인지 알면 딴 사람을 먼저 알고 또 하나 그런 과정에서는 내 인생의 치료법들이 나오죠. 사실 따님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딸이 보이고 딸이 바라보이면 사람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진 장점과 단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제 그걸 풀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공부하는 거는 나를 찾아가는 이유는 나를 알아야 나를 어떻게 쓰는지가 결정이 나요. 농촌에 갔을 때 나는 어디, 서울에 있을 때 나는 어디, KT에 있을 때 나는 뭐, 식초꾼일 때는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나는 어떻게, 같은 사람인데, 그죠? 거기에 맞춰 가장 슬기롭게 쓰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보는 눈이 바뀌어야지.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나요? 이제는 제가 가장 살아있는 질문은 어떤 거냐면요. 하시면서 생기는 질문 좋아요. 하시면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죠. 잘하셔서 저도